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경인선은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후에 대안노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사에서 마치 이미 부천 옥길이 제2경인선의 대안노선에서 빠진 것처럼 보도되면서 지역민들의 혼란을 키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부천 지역에서 제2경인선 대안노선에 대한 논란이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염원이 큰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대안노선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초부터 대안노선에 부천 옥길이 제외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자 일대 지역 주민들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이 됐고 그렇다면 기존 노선이 아닌 대안노선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대안노선에 이 부천 옥길이 빠지게 되는 아니다. 그래서 부천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고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축으로 한 기사가 최근에 또 한 차례 나오면서 논란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인 김상희 의원은 기사의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2경인선을 비롯해서 부천의 범박과 옥길 일대 지역에는 신구로선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 지역들이 그만큼 철도에 대한 열망이 좀 큰 지역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가 많이 삽니다. 또 내년 1월 예정된 부천 일반동 환원때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옥길동의 경우에는 독립을 해서 분동을 하는 행정 개편이 남아 있고요. 신도시가 생기고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이 불편해도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큰 불만이었고요. 이를 해결할 대안이 바로 제2경인선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습니다. 처음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제2경인선 계획도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지역사회에서는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실제로 처음 제2경인선을 추진할 때와는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계획 등도 사실상 좀 과거보다 제2경인선의 사업성이 이제 그 GTX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 지난 5월 지역에서 이제 열린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러다 진짜 이 제2경인선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면서 따져 묻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부천 옥길을 포함한 이 제2경인선에 대한 새 대안 노선을 부천에서도 유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었고 아직 이 정확한 노선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 제2경인선이 과연 부천 옥길을 지나느냐 마느냐 이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나요? 네, 부천 옥길 주민들은 꽤 오랜 기간 이 철도 현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좀 일희일비하는 면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김상희 의원이 금요일인 오는 17일 저녁에 이 제2경인선을 비롯해 신구로선까지 철도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김 의원은 난관에 부딪힌 제2경인선 사업도 지연되던 신구로선 사업도 살려냈다면서 이 각자의 교통 수요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두 노선을 연결시켜 이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부천 옥길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였고 주민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이 제2경인선 향방에 대해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아마 기존의 제2경인선의 대안 노선에 옥길이 빠졌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김상희 의원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사들과는 상반되는 지점이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날 설명회도 확정안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연 지난 5월에 있었던 주민설명회와 비교해서 얼마나 또 진척된 이 내용을 가져올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열리는 보고회를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경기도민 6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구리시장을 만나 편입을 논의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김포시가 던진 서울 편입론이 내년 총선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민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민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반대한다도 50%가 넘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29.5%로 반대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3.8%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가운데 50대와 30대, 10대와 20대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70% 이상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의왕시가 73.5%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고 파주와 양주, 화성시 주민들도 70% 넘게 편입을 반대했습니다. 반면 편입 찬성 의견은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광명과 구리, 하남과 김포 등 4개 도시가 각각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기와 인천은 65.8%, 서울은 60.6%가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장에 이어 최근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을 논의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변에 있는 인접도시들이 서울 대도시권에 같이 생활권으로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구역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책의 그런 개선이라든가 뭐 생활권의 그런 여러 가지 강한 연결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한계였어서. 한편 앞서 전해드린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70%, 유선 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 항만공사와 인천 지역 관광 관련 주요 민관 기관들이 인천을 국제 허브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품 개발부터 공동 마케팅까지 함께합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비중은 70% 이상. 이 중 관광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은 국내 관광 목적지로 대부분 서울과 부산을 떠올립니다. 인천은 공항이 있는 도시로 알 뿐 여행 목적지로 삼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도 인천은 국내 도시 중 관광 목적지로 상기되는 비율이 33%에 그쳤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80%와 61%로 격차가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와 인천 지역 관광 관련 민관 주요 기관들이 함께 전략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을 국제허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관광산업은 규모 면에서 볼 때도 연간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문화적 파급 효과.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인천관광공사,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파라다이스 호텔, 칼 호텔 네트워크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품 개발과 교통 연계, 전략 교류와 공동 마케팅, 홍보를 중점 협력 분야로 정했고 실무 협의체도 구성합니다. 인천시는 해당 기관들과 함께 인천의 개항 역사와 섬, 국제 도시 등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항공과 해양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환승 관광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인천에 유입되고 인천 지역 관광산업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메가시티급 스마트 도시를 구축합니다. 지난해 스마트 도시 국가 인증 도시로 선정된 인천시는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외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정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해 유치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는 시민 100만 명의 지지 서명을 모았습니다. 인천시는 100만 서명 증서와 함께 제출할 공모 신청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내년 외교부 현장 실사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14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60대로 추정되는 베트남 국적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이 불로 1층짜리 음식점 건물과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이동 노동자들이 최근 부평구 의회에 이동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부평구 의회도 정책 건의를 받아들여 곧 열리는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심사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구 의회 정예지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인천 지역 이동 노동자들이 관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라이더 유니온 인천지부장과 그 조합원들이 그 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이동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배달 일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긴 하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면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돼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전달했는데요. 저 역시 취지에 공감하여서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동 노동자 안전 권리 보호 조례안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동노동자 권리보호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세무 상담과 이동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등 이동노동자 지원 사업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핵심 사업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동 노동자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택배와 배달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정착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동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입니다. 이동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이 지속되려면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지고 안전교육도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들 역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 의회 정예지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새벽 1시 10분쯤 부천 중동의 11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2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단순 연기를 흡입한 50대 남성 등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가정집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층 세대 작은 방에 있던 전기 장판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